안녕. 안녕. 은호, 선생님한테 그 동의서 줄 거 있지? 진서, 다시 그러니까 기억이 막 나고 있어? 진서 몇 개 쓴 거야? 네 개 중에 인성하고 진로밖에 없지. 진로는 몰랐어. 자, 가장 보시면요,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요, 거기에 해당되는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빠져있는 문제 다 풀어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풀어가지고 맞기를 바라죠. 시점도 해왔기를 은호야 바라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우리 꼬맹이들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빠져있는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는 거. 자, 실제로요, 지구상에 있는 물체 중에서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거 우리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다양한 양을 우리는 물리량이라고 하잖아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다양한 양들이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다양한 물리량.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요, 계속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이에 빠르기로 가고 있는 애는 계속 이에 빠르기로 가고 싶단 말이야. 핵심은 뭐야? 안 변하고 싶다는 거야. 됐어? 자, 이렇게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뭐야? 관성. 됐어? 그 운동 관성의 크기를 뭐라 그러니? 운동량. 됐니?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이거는 정지관성. 맞아? 정지관성의 크기는 뭐니? 질량인 것처럼. 됐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방향, 그 빠르기로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을 갖고요. 이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이라고 부른다. 인 거죠. 자, 그래서 운동량은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량은요, 질량에다가 물체가 가는 속도의 곱으로 표현한 값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고, 얘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 큰 거고요, 빠르기가 클수록 운동량도 큰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가고 있던 아이가 누구와 충돌을 해. 그게 벽이어도 되고 또 다른 물체여도 상관없어. 충돌을 해서 물체가 튕겨 나왔다고 치자. 그랬을 때 빠르기도 여전히 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변한 거니 안 변한 거니?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죠. 왜? 뭐가 바뀌었으니까?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달라졌잖아. 운동량이 변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충돌을 가하면 이 아이의 운동량이 달라지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는데요. 처음에 운동량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이 아이가 2kg라고 하면 운동량은 4이고요. 단위는 뭐냐면 질량과 속도를 곱했으니까 그 단위 그대로가 운동량의 단위고요. 충돌이 끝난 후에 나중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4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충돌을 통해서 변한 운동량이 얼마니라고 하면 무조건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된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왼쪽의 4에서 오른쪽의 4를 빼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팰 만큼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물체가 운동하다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다.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더라?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또 다른 이름으로 충격량이라고 부르는데 충격량도 왼쪽 방향이라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한 충격량은요. 운동량이 변하는데 왜 변한 거야? 그 변화를 결정하는 건 뭐야? 라고 하는 걸 규명하는 거죠. 충격량의 원인 뭐야? 네, 힘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힘을 받은 시간이죠. 그래서 FT로 계산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FT 아일랜드 이렇게 외웠어요. 맞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만큼 물체의 운동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충돌도 그냥 충돌하는 게 아니고 충돌에도 규칙성이 있는데 그 충돌의 규칙성을 설명한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죠. 충돌을 할 때도 운동량은 보존돼야 돼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충돌하기 전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두 개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A라는 물체는 2kg짜리 물체가 6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고요. B는요. 여기에 있는 4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다고 쳐봐. 앞에 가는 애가 천천히 가니까 뒤에 오는 아이가 빨리 와서 충돌하는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둘이 충돌하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충돌하니까 뒤에 오고 있던 아이가요. 앞에 가는 아이를 쾅 하고 밀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자, 오른쪽 방향으로 A가 B를 밀었어. 그럼 B가 A를 밀겠죠. 얼마의 힘을 밀까요? 반드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 수밖에 없죠. 왜? 작용, 반작용이 성립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미는데 단지 방향만 반대야. 힘은 벡터니까 방향 생각해야 돼.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해요. 크기는 똑같고. 그랬을 때 A가 B를 2초 동안 밀었다. 그럼 B는 A를 몇 초 동안 미니? 똑같이 2초라는 접촉 시간이 같기 때문에 힘을 주고받는 데 걸린 시간도 같아. 그러면 반드시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요. 주고받는 힘의 크기와 시간이 같기 때문에 둘의 받은 충격량의 크기인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라고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라고요.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하나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야 같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분배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우리는 나중 거는 나중 거끼리 모으고요. 처음 거끼리는 처음 거끼리 모으면 실제로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이 끝난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는 걸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더라. 되겠습니까?
충돌하기 전과 충돌 후에 두 물체가 갖는 운동량은 반드시 같아야 돼.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요. 그래서 충돌이 끝난 후를 보면 B라고 하는 물체는 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더 빨라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4kg라고 하는 B의 속력이 만약에 얘가 4가 됐다면 뒤에 따라오고 있던 A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이거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보시면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질량과 속도를 곱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12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B는 오른쪽 방향으로 8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 전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은 오른쪽 방향으로 20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충돌이 끝나도 언제나 얘네들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이 20만큼을 가져야 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 보니까 A의 운동량은 얼마였냐면 B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였냐면 16이 돼요. 그러니 A의 운동량은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4만큼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 라는 뜻이고요. A의 질량이 2kg니까 여기에 속도를 2를 곱해야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의 빠르기로 가는구나. 얘는 속력이 줄었구나. 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가 또 분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런 충돌에 의해서 A와 B의 운동량이 변했는데 A의 운동량의 변화량만 보면 얘는 나중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4고요. 처음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12니까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돼. 그쵸?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방향은 마이너스 왼쪽 방향 8만큼 바뀌었어. 이거야.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B의 운동량이요. 나중 운동량 오른쪽으로 16, 처음 운동량 오른쪽으로 8이니까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8입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과정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보면 정확하게 일치, 방향만 반대. 맞습니까?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은 각각 달라졌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 크기만 반대인 것 뿐이죠.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건 충돌을 할 때도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이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너네들이 휴가 때 풀어가지고 오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 못 받았던 거 마저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우리가 그때 작용 반작용 때문에 못 받은 내용이 24페이지에 46번부터일 겁니다. 24페이지 46번부터 53번까지 질문. 없습니까? 넘기겠습니다. 자, 넘어오시면 26페이지, 27페이지 질문. 55번이요. 됐어요. 자, 55번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을 물리에서 좋아하는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충격량을 나타낸 충격량 그래프요. 충격량은요, 받은 힘과 시간의 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은 힘을 세로에, 시간을 가로에 집어넣어서 이걸 곱한 값이니까 면적이 충격량이겠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물체가 충돌할 때 받은 힘과 시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용어 장단을 조금 하는데 잘 봐. 우리가 I는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F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충격을 가한 힘이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 이건 충격력, 이건 충격량. 그래서 충격력 구해라 그래도 충격량 구하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은 태균이가 정지에 있는 축구공과 배구공을 발로 찰 때 각각의 공이 받는 힘과 시간에 따라 나타낸 부분이고요.
축구공과 배구공의 질량이 배구공보다 크고 두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같다. 그래서 밑줄 쳐. 면적이 같대요. 자, 면적이 같은데 축구공은요. 맨 처음에 발로 차서 돼서 힘을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요만큼이야. 이게 축구공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배구공은요. 발로 차서 힘을 줄 때 그 걸린 시간이 이래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면적인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돼 라고 했어요. 축구공과 배구공이. 그죠? 근데 이 충격량은 FP인데 보시면 얘네들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데 힘을 받는 시간의 크기를 보시면 얘는 짧고 얘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이 얘는 1초 만에 받았어. 얘는 10초 동안 받았어. 그러니까 얘는 10N의 힘을 받은 거고 얘는 1N의 힘을 10초 동안 받은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한 여기서 10N이라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린 이 그림의 가장 위에 부분이 10N이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1N이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충격량이 똑같더라도요. 접촉 시간을 길게 하면 당연히 이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순간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원리가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안전벨트 같은 거 만드는 거다. 안전벨트가 아니고 에어백을 만드는 거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발을 떠나는 순간에 두 공의 운동량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공은 맨 처음에 둘 다 정지한 상태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충격량이에요. 이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건데요. 둘 다 처음 상태에는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충격량의 크기인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는 나중 운동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래서 발을 떠나는 순간에 두 공의 운동량은 같니? 라고 했는데 나중 운동량이 같아.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요. 그래서 질량이 누가 크다 그랬냐면 축구공이 더 무거워 라고 얘기했거든요. 됐죠? 자, 그러니까 축구공의 질량은 무겁게 배구공의 질량은 가볍게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네들의 나중 운동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속력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발을 떠나는 순간에 두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습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요. 자, 발로 차는 동안 두 공이 받은 충격량은 같습니까? 충격량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자, 배구공의 힘이 작용한 시간이 축구공보다 깁니까? 라고 했는데 시간 당연히 배구공이 훨씬 길어요. 축구공에 작용한 평균 충격력은 배구공보다 큽니까? 라고 하는 충격력이 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힘은 누구 쪽이 크냐면 축구공 쪽의 힘이 훨씬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을 떠나는 순간에 축구공의 속력이 배구공의 속력보다 빠르니? 라고 했는데 속력은 배구공이 빨라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숫자 놓고 보는 게 훨씬 더 자명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좀 놓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오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29페이지부터인가요? 29페이지 65번부터 질문. 넘겨. 자, 30, 31페이지에 있는 67번부터 73번까지 질문. 됐어요? 넘길게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데요. 단과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요. 공부를 열심히 스스로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자, 뒤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중이지. 중산인가? 이거 무료 수업인데. 마무리. 그 다음에 요번에 중간고사 있는 학교 너네 봐. 1학년 봐. 너 봐. 과학은 안 보고 중간고사에 있는 학교가 준선 없어? 진서야 너 서울 여중이지? 혜빈아 너 학교가 어디지? 성심? 성심? 너 여중이냐? 네. 오, 남중 다닐 것처럼 생겨가지고.
자, 다 불러도 되냐? 네. 해보자. 단위 띄고 숫자만 부를게. 1번에 5, 2번 순서대로 X 동글 동글 X, 6번에 2 또는 마이너스 2, 7번에 4, 8번에 10, 9번에 40, 10번에 10, 11번에 55, 12번부터 순서대로 X 동글 동글, 15번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6번에 5, 17번에 속력 15, 그 다음에 18번에 3, 19번에 4, 20번은요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맞은 개수 세시고 틀린 거 확인. 뭐 15번의 답이야? 아가들 동생 알려줘. 15번 답이 뭐야? 형아들도 모르는구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맞은 개수 확인 좀 할게요. 은호 열. 네. 다인이 지섭이 준서 진서 서인 혜빈 후석. 자, 틀린 것들 중에 질문 받을게요. 이거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질문. 괜찮아. 넘길게. 자, 9번부터 16번까지. 11번. 또 됐어?
자, 11번 문제는요. 앞에 있는 9번 그래프와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질량이 5kg의 물체가 3이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 물체의 그림과 같이 8초 동안 힘이 작용했을 때 8초 후에 운동량의 크기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8초 동안 얘가 받은 그 충격량은 얼마냐면 40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거든요. 이게 그 충격량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나중 운동량이면 사실은 처음 운동량에다가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40이어야 되고요. 처음 운동량은 5kg짜리가 5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으니까 15였다고요. 그래서 이거 더하시면 55가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55인데요. 이물체의 질량이 얼마냐면 5kg니까 속력이 11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요. 19번이요. 자, 그림은 질량이 3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요. 요 그림은 여러분들 별표 치시면 사실은 얘는 수능에서 상위권 아이들 겨냥한 유형으로 나올 때 주로 운동량 그래프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선생님이 운동량과 충격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봐 라고 하고 충격량 그래프밖에 안 그렸거든요. 교과서에는 충격량 그래프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을 볼 때 운동량 그래프도 상위권 문제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도 상위권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너네가 보시는 것처럼 궁금한 게 있는데 나의 핸드폰은 운동량 그래프 보시면 맨 처음에 얘는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0이었다가요.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이렇게 되죠. 0, 2, 4, 이거 30, 이거 40 이렇게 되거든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얘는 3kg짜리 물체야 라고 했으니까 보시는데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냐면 0이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처음에 무슨 상태였냐면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거니까 이게 0 되려면 속도가 0이었다 이 상태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는 정지된 상태였구나 이런 얘기야. 그랬다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운동량이 변한답니다. 운동량이 변한다는 건 이 값이 변하고 있는데 이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질량은 변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운동량이 변한다는 건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거 그대로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그 증가량이 여기에서는 좀 달라져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라고 하는 사실은요. 운동량 그래프는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질량으로 나누면 어때요? 질량으로 나누면 이 자체가 속도 값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 그대로 갑니다. 모양 그대로가 돼서 질량으로만 나누면 속도 값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 얘를 다 질량으로 나누시면 그 순간에 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2초일 때 속도가 10이에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4초일 때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거 질량 3kg 맞죠? 질량 3kg 맞아요? 3kg 맞고요. 제가 쓴 숫자도 맞죠? 숫자가 너무 이상해서 3분의 4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0에서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알자 힘의 크기가 얼마이겠습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요. 얘는 0에서 2초 동안 그랬으니까 0에서 2초 동안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에서 2초 동안 지나면서 운동량이 30만큼 증가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0에서 2초가 되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30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건데 이 값이 0이니까
나중 운동량 그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2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3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니까 질량 3kg, 그러면 속도는 10이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됐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알짜 힘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알짜 힘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에서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면 이게 30이거든요. 근데 이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건데 시간이 몇 초냐면 2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에다가 15N의 힘을 곱한 값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됐어? 그래서 2초 동안 얘가 받은 힘은 15N이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하면 이때 받은 힘이 15N이니까 이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라서 힘은 15N이고요. 그리고 질량은 3kg라 했으니까 얘의 가속도는 5예요 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2초부터 4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30에서 40 됐으니까 10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돌림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물리스럽구나 라고 하는 이제 느낌이 좀 나오는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기존 교과에서는 1에 없었고요. 2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2에 있었던 내용이 1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도 우리가 했던 거라서 잠깐만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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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자, 보시면요. 우리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내용이 평형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돌림이. 자, 이 부분에서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실 건데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일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일과 에너지에. 그래서 일과 에너지에서 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일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이 뒷단원에서 나올 건데 그쵸? 중학교에서 여러분들 일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일이라는 건요. 어떤 대상인 물체에 뭐를 줘서?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밀고 가는 걸 우리는 뭐 했다라고 한다? 일했다라고 합니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일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어.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야? 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한 일은요. 물체에다가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어요. 제가 한 일 20줄이에요. 이런 거 배웠어. 그러면 이러한 일을 사람들이 언제나 직접 하니? 아니죠. 우리는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훨씬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할 때와 직접 할 때 차이가 있어요? 이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닥에 이렇게 물체를 옆으로 밀고 가는 것도 일이지만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쳐봐. 이거 들어 올릴 때 왜 힘들어? 라고 하면 못 올라가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하니?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야. 그러면 이거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만큼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건 무게니까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지구가 1kg당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인 중력 가속도로 곱하면 돼. 그래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요. 1kg당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여러분들 10m/s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되겠어? 그래서 지구는요 1kg당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를 받아. 그러니까 1kg가 아니고 2kg면 당연히 얘를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힘으로 내가 얘를 5m 들어 올린다고 치자. 네,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들어 올릴 때요. 얘는 당연히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중력만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mg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그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리가 얼마냐면 5m라서요. 제가 한 일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준 힘에다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니까 100줄만큼의 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어? 여기까지 기억하죠? 자, 근데 내가 이걸 직접 하지 않고요.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건데 그 도구 중에서 우리는 힘을 줬을 때 뺑글뺑글 돌아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도르래라고 해요. 그죠? 그 중에서 한쪽 실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10N짜리 매달고요. 내가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게끔 만든 이런 도르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든 도르래도 있어서 여기다가 물체 10N짜리를 매달고 요 실을 잡아당길 겁니다. 그랬을 때 드는 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둘 다 실을 잡아당기면 얘네가 뺑글뺑글 도니까 우리는 걔를 뭐라 그러냐면 도르래라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 중에서요. 얘는 돌리면 물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도르래가 돌면서 얘도 물체와 함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이거 하니? 안 하죠. 얘는 이 높이에 고정돼서 그냥 단지 돌고만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이에 고정돼서 돈다. 그래서 얘 이름이 고정 도르래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잡아당기면 뭐 하냐면 얘가 돕니다. 됐어? 도는데 물체가 올라갈 때 이 도르래 어떻게 돼? 같이 올라가. 알겠어요? 네. 물체와 함께 뺑글뺑글 돌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르래의 높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움직 도르래야 이렇게 표현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도르래에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가 있는데 고정 도르래는 10N의 물체를 매달아서 잡아당길 때 몇 N의 힘이 드니? 10N의 힘이 들죠? 근데 움직 도르래는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할 것인데 10N의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은 절반 5N밖에 안 돼요. 됐어? 신기한 아이입니다. 왜 얘가 신기해지는지를 오늘 설명하겠다고요. 그게 바로 돌림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운직 도르래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 2kg짜리 물체를 매달아서 얘를 들어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20N이니까 이거 들어 올릴 때 원래는 사람이 직접 들어 올리려면 20N의 힘이 필요한데 운직 도르래를 사용하면 원래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큼의 힘만 있으면 물체를 들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얘는 10N의 힘을 줘야 됩니다. 됐어? 10N의 힘만 줘도 얘는 올라갑니다. 됐어? 그러면 10N의 힘으로요. 내가 얘를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얘를 얼마 잡아당겨야 될까? 라고 하면요. 신기한 거. 이 물체가 실제로 1m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실을 잡아당기면 얘가 1m 올라가려고 그러면 도르래도 1m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됐죠? 이쪽 실도 1m 줄여야 되고 이쪽 실도 1m 줄여야 됩니다. 그럼 총 잡아당긴 길이가 몇 m여야 될까요? 2m여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체에 힘을 줄 때 힘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이런 움직도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동거리가 몇 배가 되냐면 2배로 늘어나서 됐니? 얘를 1m 들어 올리려면 저는 얘를 2m 내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얼마일까요? 제가 한 일은 20줄입니다. 그래서 근데 움직도래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일을 내가 직접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kg짜리를 내가 1m 들어 올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걸 직접 들어 올리려면 20N의 힘을 줘야 되고요. 1m 올라가기 위해서는 1m 들어 올려야 되니까 내가 한 일 20줄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도구를 쓸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도구를 쓰지 않고 직접 했을 때는 20N의 힘이 필요한데 도구를 쓰니까 힘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됐어? 그러니 도구를 사용했더니요. 나는 힘을 줄이는 힘의 이득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됐어? 그러면 내가 힘의 이득을 보는 거 이게 바로 도구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 이득을 보면 와 엄청 좋네. 한일의 양도 이득을 볼까? 그렇지 않아요. 한일의 양은 도구를 쓰지 않으나 쓰나 그 값이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의 이득을 봤는데 라고 하면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뭘 보니까 거리에 손해를 봅니다. 됐습니까?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일의 양에는 변화가 이념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일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양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요 힘의 이득을 본 만큼 힘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힘을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4분의 1로 줄이면요 거리는 4배 늘어나요. 그래서 너네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도구를 만들더라도 힘을 줄인 만큼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 한일의 양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이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을 때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일의 양의 변화가 없다는 일의 원리가 성립하는 걸 오늘 배울 거다. 이게 바로 너네가 가지고 있는 돌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요.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10분만 끌었다가요. 진도 나갈게요. 10분만 끌었다가 네.